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김포에 사는 73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2년생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여보.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첫째는 17세, 둘째는 13세였어요. 엄마 아빠는 하늘 날아가셨어. 두 아들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에 와서는 내복 만드는 일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11시에 잤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응, 알았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요. 첫째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엄마, 나 전교 20등 했어. 그래? 대단하네. 둘째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축구 너무 재밌어.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두 아들 모두 착했어요. 그때는 1995년 첫째가 대학에 갔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정말? 축하한다.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학기당 20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닐게. 아니야. 엄마가 벌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잤어요.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첫째를 위해서.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왜? 너도 가야지. 아니야. 엄마 힘들잖아. 나는 일하면서 돈 벌 거야. 그래도. 엄마, 나 미국 가려고. 미국? 둘째는 20세 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002년이었어요. 엄마, 제가 성공해서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믿고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둘째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울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조심해라. 네.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보낼게요. 괜찮아. 너 잘 살기만 해. 엄마 사랑해요. 둘째가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005년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서울에서 대학 나온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좋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2006년 둘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일 안정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왜? 제가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가 번 돈인데 받으세요. 일주일 후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입금 200만 원 미국. 평생 처음 받아보는 돈이었어요. 저는 전화하며 울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엄마 매달 보낼게요. 편하게 쓰세요. 첫째는 결혼하고 나서 자주 안 왔어요. 엄마 바빠서 못 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둘째는 미국에 있지만 매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잘 먹어요? 응, 잘 먹어. 아픈 데 없어요? 응,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 전화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박순자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첫째, 미국에 있는 둘째. 5년 후, 박순자 씨는 알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10억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둘째 민수는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전화로 물으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항상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지. 2008년 민수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엄마, 저 이제 요리사 됐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네. 월급도 올랐어요. 얼마나? 지금은 한화로 300만 원 정도요. 그렇게 많이? 네. 그래서 엄마한테 더 보낼게요. 다음 달부터 송금액이 늘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민수는 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을 보냈어요. 2006년 월 200만 원, 2008년 월 300만 원, 2010년 월 350만 원, 2015년 월 400만 원. 통장에는 매달 이렇게 찍혔습니다. 은행 해외 송금 입금 400만 원 미국 민수. 저는 그 돈으로 생활했어요. 병원비, 생활비, 친구들과의 모임. 모두 민수가 보낸 돈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첫째는 어땠냐고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엄마 회사 바빠서. 엄마 애들 학원 보내느라. 엄마 주말에 피곤해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 눈치 보며 왔어요. 어머니, 저희 일찍 가봐야 해요. 왜? 제 친정 엄마도 뵈러 가야 해서요. 이 시간 만에 가버렸습니다. 민수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전화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어. 밥은 잘 먹어요? 응, 잘 먹어. 형은 자주 와요? 가끔 와. 엄마 외롭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가 못 가서 미안해요. 괜찮아, 아들아. 넌 돈 보내주잖아. 엄마, 그 돈으로 편하게 쓰세요. 절대 아끼지 마시고요. 알았어. 전화 끊고 나면 항상 울었어요. 2015년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인 2세 여자였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엄마, 미국 오실 수 있어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기도하마. 사실은 비행기가 무서웠어요. 엄마, 꼭 한번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알았어, 나중에. 민수는 결혼하고도 변함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월 400만 원.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을까? 돈 보내는 거 반대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수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남편이 효자인 게 자랑스러워요. 영상통화로 인사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역시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구나. 민수가 보낸 돈을 다 쓰지는 못했어요. 저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병원비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친구 모임 2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통장에 그대로 쌓였습니다. 5년이 지나니 300만 원 12개월, 5년 1억 8천만 원. 거기에 제가 평생 모은 돈 8억. 통장에는 총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몰랐어요. 제 통장에 10억이 있다는 걸. 엄마, 돈 부족하지 않아요? 응, 충분해. 진짜요? 더 필요하면 말하세요. 괜찮아, 아들아. 저는 그 돈을 나중에 민수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한국 들어올 때 집 사주자. 손주들 교육비로 쓰라고 주자. 그렇게 생각하며 모았어요. 둘째 민수는 5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는 10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첫째가 조금씩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넘어졌어요. 으윽. 무릎이 꺾이면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장 사람들이 119를 불러줬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반월판 파열입니다. 수술해야 해요. 수술요? 네. 안 하시면 평생 걷기 힘드실 거예요. 다음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병원에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아프긴 한데. 엄마,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아니야, 엄마 돈 있어. 됐어요. 제가 낼게요. 수술비 200만 원을 첫째가 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는지도 모르고 수술 후 3개월은 걷기 힘들었어요.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장 보러 가기도 힘들고 은행 가기도 힘들었어요. 엄마 힘들겠다. 첫째가 자주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장 받아 드릴게요. 고맙다. 엄마, 은행 볼 일 있으면 말하세요. 응.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 첫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통장을? 네. 엄마 지금 거동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엄마 은행 갈 때마다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찾아다 드릴게요. 엄마, 저 믿으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민 끝에 통장을 줬습니다. 그럼 부탁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통장 3개와 도장을 첫째에게 넘겼어요. 은행 통장 민수 송금 통장 은행 통장 재예금 은행 통장 적금 총잔고 약 10억 원.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역시 자식은 자식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째가 돈을 줬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요. 봉투를 세어봤습니다. 100만 원. 얘야,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돼. 네. 100만 원이면 많잖아요. 근데 민수가 400만 원 보내잖아. 아, 엄마.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병원비? 네. 수술비, 약값, 재활치료비.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래? 그리고 보험도 빵꾸 나서 제가 보험료 냈어요. 고맙구나. 2개월째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얘야, 이번에도 100만 원이야? 네, 엄마. 이번에도 병원비가. 근데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씩이나 나와. 엄마, 재활치료비가 비싸요. 그리고 제가 영양제도 사드렸어요. 그래? 뭔가 이상했지만 아픈 사람은 따질 힘이 없었습니다. 3개월째도 100만 원. 얘야. 네, 엄마. 민수가 400만 원 보내는데 내가 100만 원만 받으면 나머지 300만 원은 어디 갔어? 엄마, 그게 다 병원비랑 생활비로 나간 거예요. 생활비? 네. 엄마 집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제가 다 내고 있어요. 그게 300만 원이나 해? 네,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고맙다. 아들아.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만 받았어요. 민수가 보낸 400만 원 중 300만 원. 6개월이면 1,800만 원.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그 무렵부터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못 가요.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어머니, 저희 바빠요. 다음에 올게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첫째는 통장을 맡은 후 매달 100만 원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민수가 보낸 400만 원 중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5년이면 1억 8천만 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통장을 맡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매달 100만 원만 받았어요. 무릎은 다 나았는데 통장을 돌려달라고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관리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첫째 집에 갔습니다. 명절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장 위에 가방이 5개나 있었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게 다 뭐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모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어머니, 저도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2년 전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전업주부였어요. 그럼 이걸 무슨 돈으로 샀지? 몇 달 후 또 놀랐습니다. 첫째 집 주차장에 새 차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차야? 아, 이거요? BMW예요.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할부로 샀어요. 할부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째 월급이 300만 원인데 BMW 할부에 명품 가방에 어떻게 사는 걸까? 어느 날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여기 봐요. 스위스 다녀왔어요. 스위스? 사진에는 알프스 산이 보였습니다. 와, 진짜 예뻤어요. 호텔도 5성급이었어요. 얼마나 들었어? 한 2천만 원? 근데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2천만 원. 첫째 가족이 어떻게 그런 돈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무슨 돈으로 저렇게 살지? 월급 300만 원으로 BMW에 명품에 해외여행에. 혹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내 돈을? 아니야 설마.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 무렵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응, 잘 지내. 돈은 충분해요? 응. 엄마 이상한 거 없어요? 무슨? 제가 400만 원씩 보내는데 엄마가 다 쓰시는 거 맞아요? 응. 형이 관리해줘서. 형이? 민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형한테 통장 맡기셨어요? 응. 엄마가 무릎 다쳐서. 그게 언제예요? 1년 반 전. 엄마 지금도 형이 관리해요? 응.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왜? 그냥. 조심하세요. 며칠 후 시장에서 며느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어머니, 며느리 요즘 진짜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 네. 명품도 엄청 많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내가? 네. 며느리가 그러던데요. 어머니가 잘 도와주신다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봐야겠어.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지만 첫째한테 어떻게 말하지? 얘야, 엄마 통장 좀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들을 의심하는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 새 차, 해외여행. 모두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박순자 씨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영상통화가 옵니다. 2021년 5월 어느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응, 민수야. 엄마, 요즘 돈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제가 400만 원씩 보내는데. 응, 잘 받고 있어.
민수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 돈 다 쓰세요? 응? 매달 400만 원이면 엄마 혼자 쓰시기에는 많잖아요. 아, 그게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얼마 받으세요? 100만 원. 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100만 원. 제가 400만 원 보내는데. 아, 그게 병원비랑. 엄마,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씩 나와요? 형이 그렇게 말했어. 민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형한테 통장 맡기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반. 2년 반.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0만 원 30개월. 9천만 원. 9천? 엄마, 형이 9천만 원을 가져간 거예요. 설마. 병원비로. 엄마, 병원비가 9천만 원이 어떻게 나와요? 민수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통장 당장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 네. 지금 당장. 민수가 화면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 컴퓨터 켜세요. 응.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0분 동안 씨름 끝에 로그인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뭐예요? 1234. 그게 비밀번호예요? 엄마, 미안해. 드디어 통장 잔고가 떴습니다. 잔액 8,500원. 8,500원? 엄마, 잔고가 8,500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통장에 8,500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거래 내역 보세요. 클릭했습니다.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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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 4월 출금 300만 원, 2019년 5월 출금 350만 원, 2019년 6월 출금 280만 원. 30개월 동안. 엄마, 다른 통장도 확인하세요. 은행 통장 잔액 1만 2천 원, 은행 통장 해지됨. 다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요? 엄마 돈. 10억. 다 없어졌어. 민수가 화면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형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억이 없어. 평생 모은 돈, 민수가 보낸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5년간 보낸 돈, 2억 4천만 원. 엄마가 평생 모은 돈, 8억. 모두 형이 가져간 거예요. 엄마, 전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갈게요. 아니야.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민수야. 엄마, 전 미국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편하시라고. 매달 400만 원씩 보냈어요. 근데 형이 다 가져갔어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형이 나쁜 거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민수는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했어요. 엄마 3일 후에 도착할게요. 그때까지 형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알았어.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10억이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5년간 보낸 2억 4천만 원. 어머니가 평생 모은 8억. 모두 첫째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밝혀진 진실. 민수가 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통장 거래정지 관련 안내. 거래정지. 급하게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이 왜 거래정지됐나요? 은행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창구 직원이 지점장을 불렀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갔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통장 확인해 보셨나요? 네. 고객님 통장에 있던 금액이 모두 출금되었습니다. 알아요. 최근 1년간 약 10억 원이 빠졌습니다. 10억. 숫자로 들으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지점장이 프린트를 보여줬습니다. 출금 내역입니다. 종이에는 수백 개의 거래가 적혀 있었어요. 백화점 본점 150만 원, 호텔 280만 원, 샤넬 청담점 420만 원, 루이비통 380만 원, 스위스 항공 680만 원, BMW 코리아 1200만 원, 피부과 85만 원, 에르메스 520만 원. 이게 다 뭐예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출금 내역에 거의 대부분 같은 분 명의입니다. 누구요? 고객님 며느리. 김씨로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네. 고객님 아드님이 출금하셨지만 대부분 며느리 명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CCTV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건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범죄 맞아요. 제 아들이 제 돈 훔친 거예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신고하시면 CCTV 제공하겠습니다. 프린트 한 출금 내역을 들고 집에 왔어요. 수백 장. 10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 소파에 앉아 한참을 봤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스위스. 며느리가 자랑하던 것들. 모두 내 돈으로 산 거였어요. 민수가 보내준 며느리 SNS 주소를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사진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오늘의 럭셔리 샤넬 새 가방객. 해시태그 샤넬,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날짜 2020년 3월. 제 통장에서 420만 원 빠진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스위스 알프스 진짜 환상적. 해시태그 스위스 여행, 해시태그 알프스, 해시태그 5성급 호텔. 날짜 2020년 7월. 제 통장에서 680만 원 빠진 날. 세 번째 사진. 우리 엄마 생일 5성급 호텔에서 디너. 효녀 인증 키읔키읔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5성급. 날짜 2020년 11월. 제 통장에서 280만 원 빠진 날. 네 번째 사진. 드디어 BMW 샀다. 꿈에 그리던 차. 해시태그 BMW 해시태그 신차 해시태그 내 차. 날짜 2021년 1월. 제 통장에서 1200만 원 빠진 날. 사진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언니 부럽다 유유 완전 럭셔리. 어떻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며느리 답글. 히읗히읗 열심히 살면 돼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도와주셔서요. 부모님. 나를 말하는 건가? 내 돈으로 사놓고 나를 이용한 건가? 마지막 사진.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 아빠 칠순 기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해시태그 아빠 칠순 해시태그 가족사랑. 날짜 2021년 4월. 제 통장에서 450만 원 빠진 날. 며느리 친정 칠순 잔치를 내 돈으로 한 거예요. 나는 혼자 밥 먹는데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니까 참았어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밤새 울었습니다. 10억이 빠진 곳. 명품 가방, 해외여행, 새 차, 고급 레스토랑. 며느리는 SNS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잘 도와주셔서요. 다음 날 민수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첫째 집으로 찾아갑니다. 3일 후 민수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민수. 엄마.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야.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오후 민수가 첫째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민수는 혼자 갔습니다. 엄마, 제가 얘기하고 올게요. 조심해라. 네.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형, 나야. 민수. 민수. 문이 열렸습니다. 첫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너. 왜?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 엄마 돈 10억. 어디 갔어? 그게. 형, 내가 5년간 보낸 돈. 2억 4천. 어디 썼어? 첫째가 변명했습니다. 아, 엄마 돈이면 형 돈이지. 뭐? 너는 미국 잘 살잖아. 그 정도는 괜찮잖아.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어머, 동생 왔어요? 형수. 어머니 돈. 그거 써도 되는 거 몰라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되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돈 10억을 어떻게 써도 되는 거예요? A 가족끼리 나만이잖아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형, 이거 봐. 은행 거래 내역 수백 장.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BMW, 스위스 여행. 이게 다 뭐야? 엄마 돈으로 산 거 맞지? 첫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형수.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며느리 인스타그램. 이거. 전부 엄마 돈으로 사놓고 SNS에 자랑한 거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일주일 줄게. 뭘? 10억 갚아. 일주일 안에. 야, 그게 어떡해. 못 갚으면. 경찰 신고한다. 경찰? 응. 횡령이야, 이건. 첫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형, 일주일.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돈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제발. 경찰은. 형이 선택한 거야. 민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민수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증거 서류. 은행 거래 내역. 송금 증명서. 통장 사본. 며느리 SNS 캡처. CCTV 영상. 증인 은행 지점장.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첫째 부부가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김 맞습니까? 네. 12시간 조사. 첫째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울며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2년 1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죄를 인정합니까? 네. 첫째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피해액 10억 원. 사기죄 피해액 10억 원. 노부모 부양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 큰아들입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믿었어요. 통장을 맡겼어요. 그런데 10억을 다 가져갔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민수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미국에서 송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얼마나 보냈습니까? 5년간. 매달 400만 원.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근데 형이 다 가져갔어요. 법정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징역 2년. 사기죄 징역 1년 6개월. 합산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김며느리. 사기방조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BMW 차량 명품 가방 전부 아파트 전세 보증금. 압류 재산 매각 후 피해자 박순자 씨에게 배상할 것.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첫째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엄마. 엄마. 가라.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난 널 모른다.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요. 6개월 후 압류 재산이 매각됐습니다. BMW 4,500만 원 명품 가방들 2,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총 2억 7,300만 원 회수. 10억 중 일부만.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저는 민수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경기도 김포 20평 아파트. 민수가 전액 현금으로 사줬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만 살아요. 고맙다. 아들아. 민수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미국 안 가요. 왜? 거기서 잘 살았잖아.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민수야. 엄마, 제가 여기서 식당 차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금 민수는 김포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합니다. 장사가 잘 돼요. 첫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출소는 2026년. 며느리는 이혼했어요. 사회봉사 300시간 다 채우고 지금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식은 많아도 내 편은 따로 있다는 것을, 가까이 있다고 효자가 아니라는 것을,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진짜 효도라는 것을. 매일 저녁 민수가 집에 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응, 왔니? 오늘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안 돼요. 엄마는 쉬세요. 민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10억은 잃었지만 진짜 아들을 찾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그건 바로 진심이더군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이 많다고 다 효자가 아닙니다. 진짜 효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 김포에 사는 73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통장을 맡아 5년간 10억을 훔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명품, 해외여행, 새 차를 샀습니다. SNS에 자랑하며 부모님이 잘 도와주셔서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5년간 매달 4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첫째는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10억은 잃었지만 진짜 아들을 찾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입니다.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